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재정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 속에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 예산안 합의로 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었지만 12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어제보다 큰 1%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이미 이러한 이슈가 반영이 됐었던 국내 증시, 뉴욕 증시만큼의 낙폭은 아니지만 1960선대까지 내려와서 동시만기를 맞게 됐습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증권사들의 의견을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프로그램 소폭 매수 우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만기일 뿐만이 아니라 올해 마지막 금통일도 열리게 됩니다. 잠시 뒤에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텐데요. 한국은행의 경기 판단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살짝은 좋습니다. 여전히 500선 아래지만 현재 플러스 전환에서 495 정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황센터 들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미 FOMC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까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불안감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12월에 놓고 갈 산타의 선물을 기대했지만 이 막연한 기대감이 과대 포장은 아니었는지 오늘장 좀 되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0시 구간 시황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옵션 만기일 선물 오늘 동시 만기일 오늘 하락 출발을 한 상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의 1,060원대까지 밀려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테이퍼링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했지만 13.45%까지 빠지면서 1,964선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제 2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해해 나갔습니다. 오늘도 매도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900억 넘는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고 기관과 개인만 동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869억 원 매수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11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고단은 아우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입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락 반전을 했네요. 0.18% 하락하면서 4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00선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3거래일 연속 순매도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2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고요. 기관도 1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120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을 사들이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죠. 삼성전자 대장주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이상 빠지면서 140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간 상태고요. 현대차 오늘 0.22% 오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신고가,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0.56% 빠지면서 7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61% 상승하면서 4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0.16% 상승하면서 39만 원 선에 도달하고 있고요. 지수 홈쇼핑은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M 사흘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3만 2,000원 터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젠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8거래일 만에 오늘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1% 이상 내리면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외 환율을 반영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일주일 가까이 내려졌던 환율은 오늘은 연저점에 다가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인해서 1,050원대에 대한 지지력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당국의 움직임과 함께 또 전일장 2천억 원 넘는 매물을 쏟아냈던 외국인들의 동향까지 좀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원 10전 상승한 1,053원 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그룹주부터 살펴보죠.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오늘 동반 상승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두산중공업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4% 이상의 내림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중 처분을 발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5% 가까이 추락을 했지만 지금은 낙폭을 조금 줄였지만 4%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 상위의 이름이 랭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진해운과 한진홀딩스의 합병설에 오늘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합병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오늘 오후 6시까지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진그룹은 이 복잡하게 꼬인 그룹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두 회사의 합병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2%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한진해운홀딩스는 0.12% 빠지면서 4,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성 LS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오늘 급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07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성 엔지니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9% 이상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3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차트미인주 시즌2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3% 수익 챙기기 차트미인주의 시즌1 인기가 참 대단했는데요. 네. 시즌1 성적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71전에 106승, 무려 100승이 넘는 승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네, 매일 3% 수익 챙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본격적인 차트 미인주 알아보기 전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기관의 매수 속에 최근 LG전자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올해 사상 영화 인구 첫 2억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4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자사주 950만 주를 3,200억 원 규모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 안정성 확보를 매각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LG전자 반등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더 궁금해지고요. 네, LG전자 오늘 소폭 빠지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1%가량 밀려주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의 흐름을 조금 보여주네요. 자, LG전자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최근에 여기저기 추천이 많이들 나와요. 전문가들 추천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애플 얘기를 해볼게요. 애플이 중국하고 일본 쪽에 진짜 무릎 꿇었죠. 무릎 꿇고서 판매 총력전 들어갑니다. 차이나 모바일이랑도 네. 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왜 이유가 뭐죠?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계속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에 따른 이유, LG, G2 역시나 똑같이 잘 안 팔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내년 스마트폰 시장 포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판매 예상치 자체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아시겠죠? 이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중국과 인도 쪽의 신흥시장 판매 관건인데,
이 친구들이 돈이 많습니까? 조금 빈익빈 불구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당연히 저가형 스마트폰이 시장에 서서히 가을쯤부터 해서 조금 관심을 받았던 거고 그 관련 종목들, 관련주들이 조금 그래도 꺾이지 않고 추세가 유지되는 걸 본다면요. LG 쪽에서는 확실하게 저가형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조금 받지 않을까. 내년 시장도 역시나 조금 빠르게 저가형 스마트폰 괜찮은 거 연도치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아이폰 5C처럼요. 그런 부분 확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실적이에요. 자, LG전자 3분기 실적, 네, 별로였어요. 4분기도 예상치보다 안 나올 가능성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 3일이네요. 3일 동안 상승하는 시점에서 오늘 쉬어가는데 분명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조금 다가오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추세 자체가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때. 정말 뭐 전 고점 뚫으려는 시도, 69,000원 뚫으려는 시도에서 위에 지금 맞고 윗골이 달려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 1960포인트입니다.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영향받을 것 같고, LG전자보다 훨씬 좋은 종목이 당연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인데, SK하이닉스도 오늘 2%가량 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LG전자 쪽에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짧게 걸리지 않을 겁니다. 4분기 실적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부근에 오셨다거나 수익이 나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조금은 비중을 20% 내외로 크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좀 더 해볼게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2%까지 조금 밀리죠. 삼성전자는요, 1.4%까지 밀립니다. 자, SK하이닉스 쪽에서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창인데요. 외인들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매수세 4만 주밖에 안 나오고요. 지금 25만 주가량 순 매도세를 외인들이 보여줍니다. 자, 외인들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 있네요.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제가 SK하이닉스는 한 3만 4천 원, 5천 원 정도 오면은 매수 가능하다 말씀 드려봤는데요. 그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이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삼성전자 쪽으로 좀 이동을 하셔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삼성전자에 다시 반등을 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뒤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 LG전자는 사실 2등주죠. 그래서 1등주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보시고요. LG전자는 약간 조금 역시나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된다. 너무 좋다고 얘기 나오지만서 차트적인 흐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를 요한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LG전자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로 비중을 좀 이동해서 SK하이닉스와의 상승을 좀 기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 연 2.5%로 7개월째 동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한 바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었던 금리였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경기 상황이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을 바꾸기에는 이르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화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 올해 마지막 금통위였죠. 기준금리 2.5%로 동결했습니다. 7개월째 동결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정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기준금리를 2.5%로 연 7개월째 동결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5월 연 2.5%로 인하된 이후 7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해왔습니다. 내년에 국내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가 내년 초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동결 조치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를 앞두고 정책 여력을 확보한다는 성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의 움직임을 보고 향후 기준금리를 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의 눈은 이미 미 연준이 오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출구 전략 시점이 구체화될지 여부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FOMC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신호를 주고
내년 초 양적 완화 축소 시기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준금리 2.5%로 동결했다는 소식 서울경제신문의 김종근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설국열차와 관상 등 1,000만 관객에 대한 영화가 높아지면서 한 해 영화 인구 2억 명 시대를 열고 있다고요. 4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습 관련주 크게 좀 안 밀리고 있고요. 네.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CJ CGV 보합권이고요. 미디어플렉스 플러스권이고요. 저희 콘텐츠리 같은 경우만 소폭 조금 밀려주고 있습니다. 자, 영화 관객 수 지금 한 1억 9천,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아마, 연말까지 해서 더 되나요? 기억 안 나는데요. 연말까지 2억이 그냥 거의 확실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관객 규모를 좀 동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영화 관련주들 주가 흐름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3분기 실적이 조금 바닥 확인이 필요했던 시점인 것 같은데요. 4분기는 항상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서 또 굉장히 많은 관객수가 몰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괜찮은 흐름 자체가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영화 관련주들을 지금 시점부터는요. 연말 4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한 1분기 때도 성수기이기 때문에 같이 조금 판단하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조금 살펴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대장주입니다. CJ CGV예요. 자, CJ CGV인데요. 이 종목 올해 5월 달에 고점 한번 찍었고요. 6만 원대 흐름에서 크게 좀 빠지다가 계속적인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저점 바닥으로 인식이 됐던 라인 지금 선 긋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 자체가 46,000원입니다. 46,000원. 46,000원까지 빠진 이후에 주가 흐름 자체가 항상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 자체가 포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좀 확대해 보자면요. 적게나마 지금 이틀 동안 여기 반등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보인다고요. 그렇다면은 다시 봐서요. 지금 시점에서 이 바닥 라인에서 충분하게 상승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상승을 가져오는데 가장 조금 못 갔던 라인 자체가 5만원 라인입니다. 충분하게 5만원대까지는 상승 자체가 지금 시점부터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J 콘텐츠리 메가박스입니다. 자, 메가박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객수 증가 기대가 있는데 J 콘텐츠리는요, 차트 흐름은 많이 좀 밀리는 했지만서도 최근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주가가 밀립니다. 그렇죠? 11월 중순부터요. 그런데 이때 수급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수급을 열어보자면요. J 콘텐츠리는 거의 11월 거의 말쯤부터 해서 중순부터 해서 수급이 굉장히 좀 몰리기 시작합니다. 연기금 매수 한 달 동안 37만 주 매수하고 있고요. 투신권도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11월 28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매수한 그 가격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손절 라인,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끌어올리게 된다면 수익 구간 자체는 4,200원 위로 올려놔야지 수익 구간으로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단기적으로 보건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은 미디어플렉스인데요. 이 종목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미스토고, 그쵸? 미스토고, 투자를 했다가 조금 흥행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적자를 봤는데, 다시 관상에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좀 대박을 쳤죠. 그런데 미스토그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 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긴 했지만서도 실적 부분이 4분기 때 긍정적이지만서도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시기. 그래서 가장 좋은 추천주로는 역시나 J 콘텐츠리나 CJ CGV가 아닌가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인구 2억 명 시대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CJ CGV와 또 J 콘텐츠에 대한 좀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자사주 처분 소식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계속 31,000원대에 버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제 시간으로도 거의 다 빠졌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블록딜인데 블록딜을 얼마나 할인율을 얼마나 주느냐입니다. 할인을 얼마나 주느냐. 지금 보통 블록딜 물량들 보통 5% 정도의 할인율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물량 비중 자체가요. 8.95%입니다. 9%예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게 950만 주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건데 거래량이 조금 터집니다.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데 이 거래 자체 터지고 있는 것을 누가 받아주고 있냐면요. 볼게요. 다 지금 개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주식시장에서 개미 지옥이라고.
그런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외인 기관들 투매예요, 투매. 투매 나오고요.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방송에서 두산중공업 영업 활동 꽝입니다. 영업 진짜 못해요. 다 어디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 삼성물산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두산중공업은 영업을 지금 영업하시는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수주가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나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재무 안정적으로 뭐 줄였지만서도 부채 비율 내렸지만서도 아직 크지 않아요. 굉장히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접근하기보다는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너무 이게 급락하는 종목 따라가지 마시란 말씀 드려보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떡합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손절도 못 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한 달 새 지금 벌써 뭐 20% 이상 밀려버렸습니다. 30%까지 밀렸는데요. 좀 힘드시겠지만 좀 버티시고요. 기간은 지금 시점부터 해서 다시 회복되는 4만원대 이상까지 가기에는 최소한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말씀을 드려보고요. 블록딜 또 향방, 블록딜 할인율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 지켜보시면서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산중공업까지 모두 판단을 드려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차례인데요. 더 좋은 비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조금 상승폭을 줄여 있습니다. 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한 3%에서 한 4% 정도 오르더라고요. 수익을 좀 내주는 종목인데요. 네,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 잘 버텨줍니다. 네.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 전에 추천드렸던 휴비출도 아직 수익 중입니다. 안 빠져요. 지금 왜 안 빠지냐면은 실적과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오후 3시 방송에서도 더존 비주온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좋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지고 나와 본 거예요. 4분기 수도 괜찮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이런 시장에서 버틴다는 거, 시장이 조금만 움직여준다면은 네. 크게 급등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존 비주온 시장이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종목입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만 풀려준다면 더 많이 상승폭 낼 수 있겠죠. 보유하신 분들 꾸준히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 가까이 빠지면서 1960선에 걸쳐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 오늘 잠깐 뭐 50선까지도 내려가기도 네. 했어요. 오늘 좀 3% 수익 볼 수 있는 차트 미인주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지금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 자체가 12월부터 바뀌면서 골드 크로스 보여주면서 횡보하고 있는 좀 신고가 패턴을 그릴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로만손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남북 경협주로서 개성공단에 조금 입주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서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 종목은 잘 알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말씀드려보자면 실적이 워낙에 좋아요. 4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개선상이 크고요. 항상 4분기, 1분기가 최대 성수기, 특히나 4분기 성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러분 김연아 선수 최근에 그 경기를 잘 했죠. 그래서 네. JST나라는 그 브랜드 잘 아실 겁니다. 그 브랜드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할리우드 진출해가지고 다코타 패닝이랑 엘르 패닝인가 자매가 있어요. 네. 그 자매를 모델로 해서 또 할리우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 실적 역시나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와봤고, 또 역시나 제가 빼놓지 않는 거 있죠. 수급입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인들 지금 며칠이죠? 6일째 매수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가 최근에 잡힙니다. 투신권에서요, 이 종목 조금 긁어 모으고 있네요. 그리고 차트 흐름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한번 크게 반등한 이후에 지금 최근에 장영향에 따라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크게 뚫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현재창 열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자면 누가 갑자기 많이 던져줬네요. 뭐 좋은 기회라 판단됩니다. 볼게요. 지금 갭이 좀 보이네요. 8,270원에서 8,330원 사이인데, 저희 이렇게 하죠. 8,300원에 걸어두십시다. 8,300원으로 제가 매수가 잡겠습니다. 8,300원으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요, 좀 마이너스 3%로 역시나 조금 짧게 이렇게 잡고서 대응하신다면은
조금 짧게 치고 날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500선 이탈한 이후에 심리적인 부담감은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잘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만손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선윤 멘토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눈길이 가는 핫 이슈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언제쯤 사볼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전문가께 대신 저희가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열의 이주식 쌉니까?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궁금한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이 중국 화웨이 장비 도입 논란에 주가 많이 내렸었어요. 네. 더 내렸었는데요. 이 종목 어제 한 5%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들의 관심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LGU 플러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웨이 장비 문제 때문에 좀 최근에 낙폭이 컸었죠. 주가상으로 보면 뭐 12,000원 이상이었다가 상당히 많은 한 20% 이상 하락이 좀 많이 됐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주 전반적으로 펀더멘탈 상으로는 싼 편이고요. 특히 이제 LG 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한 4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총 자산 규모 11조 원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작년에 적자에서 벗어나서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시연을 했고요. 계속해서 LTE 쪽에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순조로운 순항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화웨이 장비 문제, 장비 보안 문제 때문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 화웨이 장비 도입을 앞두고 비밀리에 접촉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급반등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또 그 악재를 좀 제외한다면 그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역시 LTE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번호이동 등에서도 가입자가 늘어나는 그런 성과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들은 좀 반등의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도 좀 싼 편이고요. 그리고 악재가 기반형이 됐고 또 LTE 시장의 경쟁력을 기대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이제 10,000원 선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매수 관심가는 역시 뭐 주가 흐름에 있어서 한 10,000원 선 초반이나 아니면 10,000원 선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주가다. 또 특히 이제 연말 배당 시즌이 있는데요. 최근 KT가 좀 그런 문제 때문에 빠졌습니다만 오히려 SK텔레콤이나 LG 플러스 쪽에는 또 반사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일단 매수 관심가는 10,000원 이하에서, 다만 최근 추세가 좀 다소간 내려오면서 매물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LGU 플러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인지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10,000원 이하 정도 다시 한번 내려와 줬을 때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1,000원대까지 반등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최근 6만 원대 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6개에서 한 8개 정도 추가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관의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현재 가격은 어떤지 가격 평가가 먼저 궁금합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자력 관련주,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최근에 일본의 원전 사태라든지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타격을 좀 입히면서 관련주들이 좀 주가는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다만,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조금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지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주가 자체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2,817억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총 자산 총계는 1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 상태고, 순익면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향후에 좀 개선이 좀 된다라고 좀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은 그동안에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비싼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최근에죠, 오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력 수급에 있어서 원자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6에서 8기 정도 추가 건설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반등을 좀 시도했던 모습인데, 현재 흐름을 좀 보면 6만 원 이하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이하권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주가 자체는 6만 원 이하에서 매수 관심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다소 비싼 흐름이지만 최근에 이제 정책 기대감이 좀 나왔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을 매매 포인트로 좀 잡으시고 6만 원 이하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개파락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반등한다라면 역시 저항권이 되겠죠. 7만 원 선까지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한전기술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매수 관심가 6만 원, 목표가는 7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을 먼저 여쭤봤어요. 네. LGU 플러스는 지금 싸다 말씀해 주셨고, 한전기술은 비싸다 말씀해 주셨지만,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잘 메모해 두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CJ 헬로비전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CJ 헬로비전 최근에 유료 방송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향후 3년간 연평균 한 1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이. 특히나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M&A 등을 통해서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평균 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방송산업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미디어라든가 광고 업종에 주가에 있어서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는 흐름이 좋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면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1선을 지지선으로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펀더멘탈을 잠깐 봐드리면 시가총액은 1조 4,715억 원의 회사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자산 총계는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수익성이 거기에는 조금 실적 가치가 미치진 못하지만 향후에 성장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 그러면 좋은 어떤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21선 위주로 좀 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는 유료방송 시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송산업 종합계획 발표로 인한 규제 완화 기대, 요것을 이제 매매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관심가는 현재 이제 19,000원 이하에서 역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21선 초반선 정도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약간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매수 관심가는 19,000원 이하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멘토님이 보시는 오늘의 매력 종목은 CJ 헬로비전이었습니다. 이 종목 19,000원 이하에서 들어가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가격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가격은 21,000원 정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이 가격대 체크해 놓으시는 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락에 이어서 2200선이 깨지면서 출발한 상해 증시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 내외에 간망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0.1% 하락한 2201.9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장중 2200선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금 매수가 소폭 유입되면서 2200선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200선에서의 안착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013년도 11월 은행 대출 증가액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국내 금융기관의 2013년도 11월 위안화 대출 잔액 증가액이 6,246억 위안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5,800억 위안을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있을 중앙경제공작 회의 폐막을 앞둔 정책적인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한 2, 3선 도시의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동산 규제 강화가 부동산 업종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2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오는 가운데 지금 글로벌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서 2200선의 지지가 될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200선에서의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하면 다시금 상승 추세 기조로 전환될 경우에 2250선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20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크게 밀리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오늘장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또 하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다시 2200선을 얼마나 빠르게 되찾아 놓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또 종목에 대해서도 엄선된 종목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업 소개 앞서서 오늘 팀장님께서 가치 투자에 대한 팁을 한번 더 주신다고요? 예, 오늘은 지금 당장은 어떤 투자의 대상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향후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그러니까 선정해 놓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 기업의 예시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파인디지털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박스랑 이렇게 제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실적이 아주 정체되어 있습니다. 분기 실적 240억, 한 20억에서 26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재 실적은 아주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비게이션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래 연간 실적을 보시면, 연간 실적은 2010년도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렇게 300억 규모의 매출에서 지금 1000억 규모로 매출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성장을 언제 할 것인가가 저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근데 성장하기 앞서 기업이 성장하기 앞서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체력이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체력이 비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파인디지털은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력을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요.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시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기금융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합쳐서 약 500억 이상 될 정도로 훌륭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단지 현금성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경쟁사가 내비게이션 시장을 축소를 하면서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아주 안정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여기서 앞으로 신사업을 하거나 M&A를 해서 하게 되면은 크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기업은 항상 염두에 두고 관종에 넣어뒀다가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기업이 성장하기에 앞서 잘 포인트를 찾아서 네.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실력 있는 눈일 텐데요. 이 성장하기에 앞서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안정적인 재무 상태, 현금성 자산은 얼마큼 갖추고 있는지 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로 또 파인디지털도 설명을 들어봤었고요. 자,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가치 투자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오늘은 제가 뭐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 아직 없어가지고 네. 저는 오늘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 뭐 내년에 사실 성장이 크게 예상되기는 하지만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추천을 일단은 드리기는 관심권에 둘 만한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아바텍이라는 종목 준비해 왔고요. 아바텍이라는 종목은 그 ITO 코팅 필름과 그리고 LCD 패널의 시각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으로 강화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향후 커버 글라스, 그러니까 저희 핸드폰이나 또는 태블릿 PC 앞에 유리 부분을 네. 말씀하는 거고요. 얘기하는 거고. 이 커버 글라스가 코닝이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또 선점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삼성이 얼마 전에 철수했던 G1F라는 터치 스크린 패널 코팅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그 수율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선점을 나갈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체크 포인트로 봐야겠습니다. 이 회사의 아바텍의 주요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식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식각이라는 것은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화 글라스, 커버 글라스를 중국 코닝에서 사와서 그리고 이것을 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황산, 질산, 불산이라는 화학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 커버 글라스를 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을 식각이라고 하고 또는 싱글라스 또는 뭐 슬리밍이라는 여러 용어로 불리게 되는데요. 네. 이 식각이 첫 번째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두 번째는 이 식각을 한 다음에 위에 필름을 입혀야 됩니다. ITO 필름을 입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LCD는 아랫부분에서 빛을 쏘아서 위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빛을 쏘게 되면은 이 액정이라는 리퀴드가 있습니다. 이 액정이 이렇게 열리면서 빛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액정이 열리는 방식에 따라서 PLS 방식, IPS 방식, VA 방식, 뭐 TM 방식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 IPS나 PLS 방식은 액정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네. 가로로. 근데 가로로 열리게 되면 위에서 이제 액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기로 인해서 이 액정들이 이렇게 위로 딸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위에 ITO 필름을 코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ITO 필름은 터치 스크린 패널에서 사용하는 ITO 필름 코팅이 있고 지금 현재처럼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필름을 코팅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아바텍의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방식은 이 ITO 필름 코팅.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UID와 똑같은 사업 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커버 글라스입니다. 커버 글라스는 유리 원판을 사와서 절단을 하고 그리고 연마를 하고 화학 강화를 해서 좀 강화된 유리, 일반 유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해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커버 글라스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G1F나 또는 G2 방식의 터치 스크린 패널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미지에서 보시면 G1F나 G2 방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 LCD 위에 그 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센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런 센서를 입히는 방식을 G1F나 G2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삼성에서 철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바텍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커버 글라스도 마찬가지고 TSP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율입니다.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그 사업을 준비했던 그 기업들이 아바텍은 현재 그 프로토 그러니까 그 시험 라인 단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율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는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체크 포인트는 애플의 태블릿 판매, 아바텍은 LG 디스플레이에서 그러니까 애플 물량을 LG 디스플레이에서 받아서 그리고 공정을 해서 다시 LG 디스플레이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의 태블릿 판매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산 수율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되고 현재 뭐 예상하는 매출은 올해 1,000억 정도인데 내년에 상당히 크게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1,700억 정도.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버 글라스와 또 그 TSP의 수율에 따라서 이런 매출이 조금 좌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플의 태블릿 PC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본 다음에 확인하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관심권에 둬보자 이렇게 두신 거군요. 네, 충분히 훌륭합니다. 네, 아바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동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보고 AS도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동훈 팀장님은 위닉스과 또 한스바이오메드가 각각 15%, 에로티 베큐움과 블루콤이 각각 10%, 20%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블루콤의 수익률이 여전히 좋습니다. 15% 나고 있고요. 한스바이오메드는 한 15% 정도 손실권, 위닉스는 한 4.6% 마이너스권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종목을 주실 때 손절가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가장 낙폭이 큰 한스 바이오메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14,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몇 오늘 번의 장은 조금 급락이 또 올라요. 있었어요. 네네네. 그 OEM 계약건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어떤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OEM 계약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락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회사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네. 저의 이미지 실적을 준비해 왔는데 12년 대비 13년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매출도 12%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시 나온 것은 합성골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동종골을 했습니다. 동종골이라는 것은 시체에 있는 어떤 뼈를 기증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체에 이식을 하는 그런 뼈가 동종골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거는 합성골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좀 거부감이 없는 그러니까 시체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기증받았다 그러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런 합성골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좀 더 매출이 확대될 수 있을 만한 좋은 계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흥이라는 것은 치과용 재료에서 상당히 MS 상위권에 있는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 전략은 짧게 말씀드리면 해외 비중과 국내 비중이 국내는 55%, 해외는 45%인데 미국에는 이미 FDA, DBM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시장이 조금 걸릴 것이고 남미는 인공 유방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남미에서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자사주 처분 얘기가 있었는데 자사주 처분은 그 앞으로 신사옥을 짓는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다. 자사주를 가지고 신사옥을 짓는데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회사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스바이오메드 해외에서의 선전도 기대할 수 있겠다.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관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시만기를 오늘 장중에 코스피 잠깐 1960 이탈했다가 빠르게 또 반등 속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장 상황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